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자꾸 저는 이게 노른자가 자꾸 도른자라고 생각이 드네요. 야, 노른자 노동법. 자, 고용노동부 Q&A 참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근로 개시 전에 작성해야 된다. 아까 여러분들 얘기했는데 한 뭐 일주일 후에 작성해야 되겠다. 뭐 등본 가져온 다음에 작성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나갔어요. 그리고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걸린다. 그리고 2번 사업장 내부 수리로 일시 휴업 후 무급 처리 가능 여부. 4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휴일 수당에 대해서 지급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5인 이상 이거는 사업장의 내부 수리잖아요. 그래서 사업주의 규칙 사유로 인한 휴입할 때는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큰 사업장은 대부분 근데 뭐 이렇게까지 오래 쉬진 않잖아요. 그죠? 여름 휴가 때 지급되는 하계 휴가비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여름 휴가. 이거는 정기적이지도 않고 고정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임금에 산입되지 않죠. 여름 휴가에 맞춰 지급하는 휴가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법 제6조 4항에 있죠. 실제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 연장 수당, 예, 최저임금 산입 여부. 이게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돈을 그냥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장 수당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포괄임금에 관련해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죠. 자,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 1항 제1호는 연장근로수당을 소정근로 외의 대가로서 최저임금의 미산입임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정 연장 수당은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연장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아요. 여기 또 뭐가 있죠? 야간 가산 수당 있죠? 야간 가산 수당도 매달 똑같이 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죠.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주 소정 근로 15시간 이상. 여러분 아시겠지만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 발생 안 하고 퇴직금도 안 주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지급해야 된다.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세요. 5인 이상이어야 5인 이상 15시간 이상 주소정입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주휴수당 미지급 시에는 처벌을 받나요? 주휴수당을 줘야 되죠,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일주일 만근하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요때는 하루치하고 주휴수당도 빼시는 게 원칙적으로 맞죠. 대부분은 그냥 하루치 일당만 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이 사람이 퇴사가 목요일 날 했어요. 그럼 이 사람 주휴수당은 빼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목요일까지 근무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퇴사 일자 기간 내에 정확히 근무를 한 거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화요일 날부터 근무를 시작했어요. 월요일 날 빠졌죠. 그럼 주휴수당 안 주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 지급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때부터 근로를 시작했고 이때 끝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만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해고, 예고, 적용 제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어요. 천재 그리고 사변. 저는 천재지변인 줄 알았는데 천재사변이라는 게 있네요. 천재사변은 뭘까요? 저도 그 말은 잘 모르겠는데 천재사변 그리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경우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통보를 안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잠깐만 천재사변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천재사변이 뭔지 저도 천재지변만 들어봐가지고 천재사변 어학사전에서 천재사변
이것도 지금 언어, 지금 제가 지금 어학사전을 찾아봤는데, 천재사변이라는 말은 아마 노동부에 있는, 노동부 그런 데에 관련된 건가 봐요. 제가 천재사변이라는 건는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어쨌든. 그리고, 그, 사업자 등록, 신규 발급 시, 고용보험 가입 방법. 그 사업자 등록을 신규로 발급하잖아요. 그럼 성립 신고서 제출 시에 모든 사업장이 의무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저희 회사는 다 뭐 사업 계약을 맺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특별히 없다. 그러는 경우, 그리고 이제 뭐 회사의 그 사장도 월급을 받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립신고서 제출 시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해야 되고요. 고용보험은 65세 이후 고용된 노동 근로자,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그다음 가입자에는 외국인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자 입퇴사 시 고용보험 처리. 채용할 때는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 제출. 퇴사 시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및 이직 확인서 제출. 여러분들 그 건강보험이 보통 14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고할 때 4대 보험할 때 보통 14일에 맞춰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기는 고용보험은 15일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거는 고용보험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할 때 보통 같이 신고하잖아요. EDI나 이런 데 같이 신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14일 안에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4인 이하 사업장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자, 근로계약서 써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해고 예고 통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계, 주휴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급여, 최저임금의 효력 가능하고요.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 안 되고 근로시간 52시간 넘어도 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주 12시간 연장 한도, 주 40시간, 12시간 한도, 그리고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 적용 안 되고요. 연차 휴가 적용 안 됩니다. 제가 몰랐던 거, 지금 저는 사실은 요 정도는 요런 거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예, 출산휴가랑 육아휴직도 가능한지 저도 몰랐네요, 여러분. 출산휴가랑 육아휴직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체불하시는 사업주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명단 공개하고 신용 제재의 목적 대상 해서 이렇게 제재를 하게 되는데요. 명단 공개, 신용 제재란 무엇인가요?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의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인적사항 및 체불 자료를 제공하여 신용도 평가에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신용 제재를 받으면 뭘 받는다거나 이런 거 할 때 힘들겠죠. 왜냐면 신용도가 내려가니까. 그죠? 그리고 누가 제재를 받게 되나요? 하면 명단 공개는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불 사업주. 신용 제재는 체불 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체불 사업자라고 합니다. 명단 공개하고 신용 제재한다. 그런 얘기죠. 자, 교육 자료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드시다면 제 거 보셔도 저보다 이분들이 훨씬 정확할 테니까 이분 우리 것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사실은 근로계약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근데 저는 지금 요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주로 저희한테 해당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근로에 대해서
완전 전문가는 노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그 실습이라기보다 제가 이제 실무에서 겪었던 일들을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체불 하시는 분들, 뭐, 월급 떼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물론 여기는 막 법적으로 다 이렇게 구제해 줄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못 받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잘하시고, 아파트는 참 좋은 거는 그래도 아파트는 월급을 떼이진 않는 것 같아요. 아파트가 만약 월급을 안 주면 국가가 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죠.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거. 여러분, 긴 시간에 거쳐서 이제 임금 체불이나 뭐 여러 가지 노동법에 대해서, 노른자 노동법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노른자 노동법 책자 있잖아요. 이걸 한번 쫙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한번 꼭 읽어보시고 제가 여기 밑에다가 요거 갈 수 있는 자료 올려놓은 사이트 적어놓을 테니까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지금 한 2,800명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여러분 3,000명을 채워야 너무나 감사하고요. 사실은 뭐 2,800명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이 이게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2,800명이 되니까 3,000명을 채우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좀 알려주시고요. 2,840명 정도 됐어요. 여러분들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아까 인사했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